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명석한 투자 파트너 포도아마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도 끝을 알 수 없는 하락장에서 이제는 정말 바닥이겠지 싶어 매수했는데 지하층이 더 남아있는 것을 목격할 때일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머피의 법칙은 사실 여러분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보내는 바닥의 신호를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고수들은 차트가 그리는 미세한 파동에 주목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강력한 반전 패턴이 하나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여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작 이 패턴이 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드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모양을 찾는 법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매수와 매도의 심리 싸움 그리고 실전에서 실패 확률을 줄이는 기술적 장치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더 이상 하락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기회의 지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린이 탈출을 위한 바닥 신호 탐구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여헤드 앤 숄더 패턴은 말 그대로 사람의 머리와 어깨를 뒤집어 놓은 모양을 뜻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왼쪽 어깨를 만들고 더 깊은 하락으로 머리를 만든 뒤 다시 이전 하락보다 얕은 오른쪽 어깨를 형성하며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이 형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모양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락 추세의 종결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헤드 앤 숄더의 마지막 단계인 오른쪽 어깨는 이전 저점인 머리보다 높은 곳에서 형성됩니다. 이는 더 이상 주가를 아래로 밀어내려는 매도세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넘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포도아마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패턴의 핵심은 심리의 변화에 있습니다. 머리 구간에서 투자자들은 극도의 불안함 느낍니다. 이 주식은 이제 끝났다는 비관론이 정점에 달하며 투매가 나오죠. 하지만 그 투매 물량을 누군가가 조용히 받아내기 시작하면 주가는 반등합니다. 이후 다시 눌림목이 오더라도 이전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은 이미 저가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다는 심리적 지지선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헤드 앤 숄더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싸다라는 합의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궤적입니다. 우리는 이 궤적을 통해 세력의 매집 흔적과 대중의 심리적 항복 지점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패턴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지 각 구간의 특징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패턴의 시작인 왼쪽 어깨는 보통 긴 하락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납니다.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하락의 힘이 강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꺾이는 지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평소와 같은 기술적 반등일 뿐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거래량도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드라마는 머리 구간에서 쓰여집니다. 왼쪽 어깨의 저점을 깨고 주가가 수직 하락하며 신저가를 경신하는 순간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악재가 보도되고 커뮤니티에는 손절 인증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에 집중합니다. 주가는 더 낮아졌는데 거래량이 왼쪽 어깨보다 줄어든다면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 구간을 저는 언더슈팅의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가치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밤에도 구간이죠.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머리 구간의 반등이 얼마나 가파른가입니다. 투매를 받아낸 스마트 머니가 빠르게 주가를 회복시킨다면 이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을 위한 의도적인 매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리 구간에서 불안함에 함께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락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지 그리고 저점에서의 매수세가 유입되는지를 냉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 머리 구간이 완성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여헤드 앤 숄더라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오른쪽 어깨의 비밀로 넘어가 보죠. 여헤드 앤 숄더 패턴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바로 오른쪽 어깨입니다. 머리 구간에서 반등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이 조정의 깊이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패턴의 성패가 갈립니다. 이상적인 오른쪽 어깨는 왼쪽 어깨의 저점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린이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형성되기도 전에 무조건 갈 거야 라고 확신하며 미리 전 재산을 베팅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른쪽 어깨에서 지지에 실패하고 머리 저점을 이탈하면 그것은 패턴의 완성이 아니라 하락 추세의 지속일 뿐입니다. 오른쪽 어깨는 매수세가 매도세의 공격을 완전히 방어해냈음을 확인시켜주는 최종 방어선입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른쪽 어깨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결정적인 요소는 거래량의 폭발입니다. 머리에서 반등할 때보다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넷라인을 향해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해야 합니다. 이는 관망하던 대기 매수세까지 이제는 진짜 상승이다 라고 판단하고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른쪽 어깨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쳐줍니다. 성급한 진입보다는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량이 붙는 것을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는 주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관문인 넷라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패턴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넷라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넷라인은 왼쪽 어깨와 머리 사이의 고점, 그리고 머리와 오른쪽 어깨 사이의 고점을 잇는 저항선을 말합니다. 주가가 이 선 아래에 있을 때는 여전히 하락의 영향권에 있지만 이 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순간 비로소 여헤드 앤 숄더 패턴이 확정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넥라인 돌파 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돌파의 질입니다.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기어가듯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양봉과 함께 대량 거래를 동반하며 시원하게 뚫어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댐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하는 힘이 있어야 이후의 상승 추세도 길고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전 투자 가이드를 드리자면 넥라인 돌파 직후에 바로 추격 매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은 리테스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돌파된 넥라인은 강력한 저항선에서 이제는 든든한 지지선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주가가 돌파 후 잠시 눌리며 이 넥라인을 다시 터치하고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손익비가 좋은 진입 타점이 됩니다. 넥라인은 단순히 선 하나가 아니라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무너지는 임계점입니다. 이 지점을 통과했다는 것은 시장의 성격 자체가 변했음을 뜻하죠. 하지만 차트의 모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줄 보조 지표들의 지원 사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트 패턴은 강력하지만 가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이를 불트랩이라고 하죠. 모양은 역헤드 앤 숄더인데 막상 사고 나니 다시 고꾸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속임수를 걸러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보조 장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RSI를 활용한 다이버전스 체크입니다. 주가의 저점인 머리는 왼쪽 어깨보다 낮아졌는데 RSI 지표의 저점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는 하락의 에너지는 약해지고 내부적인 매수 에너지가 차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의 머리 구간에서 이런 다이버전스가 관찰된다면 그 패턴의 신뢰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의 수렴 여부도 중요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넓게 벌어져 있지만 바닥을 다지는 역헤드 앤 숄더 구간에서는 5일선, 21선, 61선이 점차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에너지가 응축되는 과정이죠. 넥라인을 돌파할 때 정배열 초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는 장기적인 상승 랠리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판다면 그 반등은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머리와 오른쪽 어깨 구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집 흔적이 포착된다면 신뢰도는 더욱 탄탄해집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 매매 시나리오를 짜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손절가 설정입니다. 역헤드 앤 숄더 전략에서 손절가는 보통 오른쪽 어깨의 저점으로 잡습니다. 만약 주가가 오른쪽 어깨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패턴의 실패를 의미하므로 미련 없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매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오른쪽 어깨에서 지지가 확인되는 시점에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패턴이 완성되지 않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둘째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넥라인 돌파 후 안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지언정 승률은 훨씬 높습니다. 목표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클래식한 방법은 머리 저점에서 넥라인까지의 수직 높이만큼을 돌파 지점에서 위로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에서 넥라인까지 폭이 20%였다면 넥라인 돌파 후 최소 2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이는 통계적인 수치일 뿐 실제 매매에서는 주요 저항대마다 익절하며 수익을 챙기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확률의 게임입니다. 역헤드 앤 숄더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섹터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인지 혹은 해당 종목만의 개별 악재가 해소된 것인지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차트는 예언서가 아니라 현재의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지도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하락장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가장 선명하게 그려질 때는 역설적으로 시장에 비관론이 가득할 때거든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여러분은 차트가 보내는 하락 종료의 신호를 냉정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닥의 신호, 역헤드 앤 숄더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왼쪽 어깨의 하락 둔화, 머리 구간의 과매도,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오른쪽 어깨와 거래량이 실린 넥라인 돌파까지. 이 과정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시장의 주도권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넘어가는 확정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차트가 확률을 높여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손절가를 설정하고 보조 지표와 수급을 입체적으로 체크하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투자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관심 종목에 직접 대입해보며 여러분만의 데이터로 만드시길 권장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명쾌한 인사이트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차트를 보다가 판단이 어려운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포도아마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시장의 소음보다 가격의 원리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